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게 뭘로 보이십니까? 요거는 PC용 오픈 프레임 케이스입니다. 제품은 제가 저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애니버서리 세일 때 구매를 했고요. 도착하진 좀 됐어요. 근데 제가 조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조립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픈 프레임 케이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PC 케이스죠. PC 케이스인데 속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ATX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이 ITX용, MATX용, ATX용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ITX 시스템 꾸미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ITX 케이스가 조립하기가 힘들잖아요. 케이스 내부가 워낙 작아가지고. 근데 오픈 프레임 케이스로 조립을 하면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저는 ATX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범용성이 높기 때문이죠. 저는 실버 색상을 골랐는데 이거 블랙 색상도 있더라고요.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아요. 보통 아마 한 30달러 전후 할 겁니다. 근데 오픈 프레임 케이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보세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립이 좀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립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미뤄왔었는데 요번에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C 조립을 할 건 아니고 요 케이스 조립만 할 거예요. 어떻게 조립이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 가장 큰 거 요 두 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부품을 꺼내 줍시다. 요렇게 세 개를 끼워주고 요쪽에도 요거 세 개를 끼워준다.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아무렇게나 끼우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방향이 있습니다. 와, 나사도 이거 보세요. 종류별로 그냥 잔뜩 있죠, 나사가.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찮죠. 그리고 이런 오픈 케이스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잘 사용해가지고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요걸로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요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조립을 해준다. 나사는 요거를 쓰는 것 같은데. 조립하기 위한 드라이버,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조립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쪽은 끝났고요. 나머지도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나사를 조여주면 되겠죠. 저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품 같은 거 막 갈아 끼면서 테스트 같은 걸 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런 오픈 프레임 케이스가 하나쯤 있으면은 쓸모가 있겠죠.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해보고는 싶은데 그렇게 막 기회가 없어요, 잘. 그래서 막 부품별 테스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짠! 이렇게 양쪽이 끝났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요 중간 기둥 3개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얘네를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요거를 각 기둥에다가 끼워줘야 됩니다, 요거를. 슉, 슉.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기둥별로 3개씩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요게 이제 메인보드를 고정하기 위한 핀이 올라가는 곳이죠. 이렇게 3개 끼우고요. 요쪽에도 요거 3개 끼우고 하나, 둘, 3개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요쪽에도 3개를 끼우면 된다. 참고로 요쪽에 가공한 요 면이 상당히 좀 날카로워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조립하실 때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하나, 둘, 세 군데 있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자리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쏙 끼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안쪽에 또 나사를 이렇게 잠궈주는 데가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를 이렇게 조여줘야 됩니다. 아래쪽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일까? 이 아래쪽에 요쪽에 나사 끼는 구멍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요런 오픈 프레임 케이스는 뭐 테스트 벤치 이런 거 사용하실 때도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좀 PC를 이쁘게 꾸밀 수 있다. 노출된 상태로도 이쁘게 디자인할 수 있다. 요런 분들이 아마 꾸미시면 좋을 것 같죠. 아니면은 좀 결벽증 있으신 분들. 난 PC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 걸 용납 못해. 그래서 케이스가 열린 상태로 항상 청소를 해주겠다. 요런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다이렉트 쿨링이 가능하죠. 그냥 선풍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냅다 바람 틀어버리면 그게 쿨러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까지는 조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 기둥을 세워줘야 되죠. 요 기둥. 일단 대충 띄워놓고 요것도 이제 위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가 있는 거죠.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실제로 요 핀 위에다가 이제 메인보드가 고정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대충 요렇게 고정을 해 놓고 요걸로 위치를 잘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기준점은 이렇게 이제 맞춰준 다음에 이제 조여주면 되죠.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두 번째도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고요.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준다. 실수했다.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거가 1번인 것 같아요. 1번 위치가 아마 살짝 달라질 거예요. 요게 맞다.
근데 위치가 틀려도 금방 조절해 줄 수 있죠, 요런 거는. 요거는 이제 자기 메인보드 규격에 맞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조립을 해 주시면 끝이 난다. 일단 조립할 건 아니지만 메인보드를 한번 올려놔 볼게요. 실제로 내가 조립을 할 거라면은 위에다가 메인보드를 이렇게 올려놔 주면 좋겠죠? 요거는 MATX 보드라서 아래쪽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ATX 보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래쪽까지 사용을 하겠죠. 보니까 구멍 위치는 다 잘 맞는 것 같대요. 다 잘 맞죠. 그러면은 요 메인보드는 치우고, 뭐 조립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건 없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나사가 많고, 그리고 막 이런 부품 같은 게 많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지. 이거 조립 어떻게 하지? 사실 벤치 케이스로만 쓸 거면은 요것만 있어도 충분하죠. 메인보드만 놓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일단 요거는 치우고 이제 아래 받침을 만들어 봅시다. 아래 받침은 요 나머지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아까 보셨던 요 기역자 연결 부품을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요렇게 끼워줍니다. 요렇게 끼워줘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렇게 네 군데를 요렇게 끼워주면 되죠. 요렇게 끼워준다. 요렇게 끼워준 다음에 요 나사를 결합해주면 되겠죠. 옆에서 돌리려니 조금 힘들죠. 그리고 요 위쪽도 이렇게 하나씩 조여주면 되겠죠. 들고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요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하나씩.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찮을 뿐이다. 그냥 조립만 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요 위쪽도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제가 오픈 프레임을 사긴 했는데 요거를 제가 쓸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5090을 대여해 드릴 테니까 제발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뢰가 올 날이 올까요? 그럴 때를 기다리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유비무한. 안 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면은 좋겠다. 예, 이렇게 밑받침 부분도 완성이 끝났어요.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아마 요렇게 세워주는 걸 겁니다. 요렇게.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요 밑받침이 있죠. 요 밑받침을 여기다가 요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닥에다 놔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충격 흡수도 해주고, 미끄럼도 방지해주고, 요런 스펀지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리,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나사를 이렇게 집어 넣어 주고요. 반대편에 요거를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되겠죠. 조립을 대충 해준 다음에 이 레일에다가 대충 이렇게 걸쳐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잠가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한쪽 완성. 나머지 세 군데도 동일하게 해주면 된다. 똑같이 해주죠. 이렇게 해주고 대충 끼워준 다음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잠가주면 되죠. 나머지도 동일하게. 그리고 마지막 다리 이렇게 조립해준다. 보시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여주면 이제 요게 이렇게 받침이 되겠죠. 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역자 부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끼워주고요. 얘가 왜 등장했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놔둬줍니다.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 아마 파워가 들어갈 거예요. 이쪽에 파워가 들어가고 이 앞쪽으로 메인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위치는 내 메인보드 크기랑 쿨러 크기 그리고 파워 크기 요거에 맞춰가지고 적절히 조정해주면 되겠죠. 요 비율을. 전 지금 조립해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줄게요. 위치는 여기도 이렇게 조립해주고 반대편 이렇게 조립해주고 이렇게 조립해주고 바닥 쪽은 그냥 움직일 수 있게 대충 조립해줬어요. 나중에 어차피 또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세게 꽉 조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맨 아래쪽은 나중에 실제 오픈 프레임 사용할 때 조금 세게 꽉 조여주면 되겠죠. 뭔가 마치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워 가이드를 장착을 해줘야 돼요. 파워 가이드. 파워 가이드는 이 두 개를 써요. 이 두 개. 실제 파워 장착까지는 안 할 거라서 대충 보여드리면은 이 아래쪽 이 두 개 구멍에 이 나사를 끼워줘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끼워주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요 옆에다가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 당장 조립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파워를 장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를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파워 아래쪽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거잖아요. 요거는 파워 위쪽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애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고 얘를 이렇게 조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 두 개, 위쪽 하나로 파워를 고정시켜 주는 거죠. 실제 일반적인 케이스였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나사로 고정시켜 주는데 오픈 프레임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나사로 파워를 고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ATX 파워 얘기고 혹시 SFX 파워 이런 거 사용하실 분들은 별도로 또 브라켓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쪽에다가 파워 버튼이랑 리셋 버튼 스위치를 달아줄 겁니다. 요게 이제 파워 버튼, 리셋 버튼 가이드고요. 요게 실제 파워 버튼, 리셋 버튼입니다.
이렇게 있죠? 요거를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요걸 빼고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에다가 요 파워 버튼 그리고 요쪽에다가 리셋 버튼을 이렇게 끼워주면 되죠. 그다음에 요 뒤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고정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고정. 요 리셋 버튼도 마찬가지죠. 리셋 버튼도 여기로 통과시켜 준 다음에 요거를 돌려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파워 버튼이랑 리셋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나사를 이용해 가지고 나사랑 요거 대충 껴주고요. 요것도 요 나사랑 요거를 대충 껴준 다음에 요쪽에다가 적당한 위치를 잡아두고 이렇게 조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조여준다. 그러면 오픈 프레임용 파워 버튼이랑 리셋 버튼이 완성. 그리고 여기 있는 케이블은 보드에 있는 파워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에다가 끼워주면 되겠죠. 지금은 쓸 일이 없어가지고 감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아서 이 파워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 뒤쪽에다가 외장 하드디스크 사용하실 분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외장 하드디스크도 고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끼워 줍시다. 손잡이. 요 손잡이를 이 위쪽에다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손잡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위쪽에서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끼워주고요. 요쪽에도 나사를 이렇게 놓고 반대쪽에 얘를 이렇게 끼워주면 되죠. 끼워준 다음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손잡이는 좀 더 확실하게 조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꾹꾹 조여준다. 그러면은 요 오픈 프레임 케이스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또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짠! 이게 뭘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픽카드 지지대? 지지대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픽카드를 위한 요 녀석 요게 필요하겠죠. 얘도 이제 조립을 해주면 거의 끝이 납니다. 언제나처럼 요쪽에다가 요걸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렇게 끼워주고 요쪽에도 얘를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근데 요게 실수인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색상이 검은색이에요. 얘도 실버 색상으로 맞춰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살짝 아쉽네요. 이렇게 샥 끼워주고요.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고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건 나중에 실제로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위치에 따라서 좀 높낮이 변경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꽉 조여주지 않고 대략적으로만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진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니 또 뭐가 남았냐 하실 수 있는데 요 마개가 있습니다. 마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가공이 날카롭다고. 그래서 요 끝쪽이랑 요런데 여기를 막아줘야 됩니다. 요 마개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막아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요 윗부분도 이렇게 막아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요런 반대편 여기도 막아주고 여기까지 막아주면은 짠! 오픈 케이스 조립 완료! 조립 완료된 건 좋은데 잘 보이지가 않죠? 보시면 이쪽에 파워 버튼, 리셋 버튼. 그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메인보드를 고정하시면 되고요. 이쪽 IO 실드 맞춰가지고 그래픽카드 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쪽 이 가이드 맞춰가지고 파워를 끼워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워선이랑 리셋 스위치를 메인보드 쪽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들고 다닐 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죠. 짠! 그래서 이렇게 ATX용 오픈 프레임 케이스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면서 조립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녹화 시간이 1시간 20분이 넘어갑니다. 야, 이거 조립에 1시간 20분이 걸렸다고? 요 케이스 조립 시간만 요 정도 걸린 거니까 실제로 PC 조립까지 하면서 하면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저도 요번에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일 순 있지만 설명서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나사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일단은 만일을 대비해서 요거는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PC 조립하는 영상을 찍게 되면은 그때 요 오픈 프레임 케이스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오픈 프레임 케이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은 이 오픈 프레임 케이스를 구매는 했는데 조립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방치하고 계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조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조립한 이 오픈 프레임 케이스 구매 링크는 제 유튜브 설명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링크 통하셔가지고 구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배송이 그렇게 빨리 오진 않습니다. 한 2주? 2주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이 상당히 빠른데 그거 치고는 조금 느린 편이죠. 그거는 감안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